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6.17 부동산 대책이 평택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왔었고, 대부분의 전화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고, 그리고 호반에 청약을 넣을 거냐, 아니면 풍경채에 청약을 넣을 거냐,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꼭 해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요, 네이버에 이제 현금 부자, 요즘 6.17이 나오고 나서 다시 수도권, 즉 서울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쪽에 청약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정말 현금을 확보하고 계셨던 요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쓸어 담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평택에 들어왔던 많은 투자 수요들, 특히 고덕 국제신도시나 지제역 주변,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평택 전반적으로 들어왔던 이 투자 수요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보일지에 따라 평택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또는 보합, 요런 세 가지의 흐름을 보이게 될 텐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 없이 그냥 좋은 위치에 집을 지금 사고 있어요. 부동산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현재 저금리와 그리고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주식, 채권, 해외 또는 펀드 이런 데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엄청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린다는 거는, 정부에서 저금리라든가 또는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돈을 푼다는 거는 기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돈들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고이는 게 정부로서도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는 미리 머릿속에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최대한 가지 못하게 할 건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동산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방문드렸던 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이미 부자들은 작년부터 부동산을 처분해서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은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급매물이 나오면 쓸어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평택도 그렇고 위에 동탄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을 가진 분들은 대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분들은 갭 투자도 그냥 가능하게끔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일부 현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현재 많은 주택에 물려있고, 이 물려있는 거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6월 전, 재산세가 부과되기 6월 전에 아무래도 급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전에 처분을 하시려고 많이 움직이실 거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도 결국에는 부동산이 일정 수준까지는 다시 회복을 하고 올라갈 건데, 이거를 누르고 또는 규제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급매물이 나온다면 그거를 안 살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택에 작년 2019년도 중후반까지만 해도라도 평택에 대표적으로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센트럴 자이, 그리고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맘시티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에 다수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계약금 포기 물건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고덕 국제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미분양이었고,
심지어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파라곤 1차도 그때 당시에 P가 2천 이하로도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뭐 2억 가까이 P가 올라갔지만요.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불과 한 7, 8개월 전에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요번 그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급매물로 던지는 매물들을 잘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누누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시는 게 그나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많이 떨어져도 뭐 마이너스 한 10%,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 물건 정도, 거기에서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집이 필요하고 이 흐름을 너무 못한 것 같다면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고, 청약을 넣으실 거라면은 전세를 살고 있다면은 월세로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내가 청약받은 집에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최대한 보증금을 적게 걸고 월세로 있다가, 길어야 월세 2년 사는 거니까요, 2년 정도 있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세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안에 내가 돈을 더 모으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집을 사면 30년이고 그 이상이고 주택 융자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평택에 무주택자분들도 뭐 이게 50%가 나올지 뭐 70%가 나올지 정확히 은행이랑 상담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플랜을 짜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집을 안 사고 무턱대고 집이 그냥 계속 떨어질 거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급매가 나오면, 시세보다 싸게 나오면 그걸 잡아보시고, 그리고 청약이 있다면 청약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좋은 위치에 말이죠. 앞으로 투자 수요가 빠지면 청약 시장은 정말 될 놈만 되고 안 될 놈은 지지부진하게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일 경우에는 꼭 한번 올 연말과 내년 6월 전까지 나오는 매물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 후에 물론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겠지만, 부동산이 뭐 더 내려간다고 해도 무주택이신 분들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래저래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똘똘한 위치에 있는 집 한두 채 빼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7월에 흔히 얘기하는 뭐 22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7월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임대사업자와의 준하는 이런 옥죄는 세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갖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그 세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이 던지는 매물을 요번 무주택자들은 한번 잘 해보시고, 만약에 이 흐름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냥 우상향 상승으로 간다 이랬을 경우에도 또 한번 잘 청약 쪽으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아마도 투기 지역으로 묶이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평택에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번 기회에 잘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늦어도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그걸 보시고 한번 잘 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뭐 부동산으로 뭔가를 하기에 참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 내가 상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고, 또는 매도를 또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는 이런 참 애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이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 현금 부자들이 하고 있는 그 패턴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이라든가 급매를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냥 집값이 떨어지고 하락하기만 기다리시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 좋은 위치에 매물이 나온다면 꼭 그 매물을 잡으시는 거를 한번 유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이신 분들은 정말 똘똘한 입지에 있는 주택이 아니면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게 아마도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 방향도 제 말을 너무 이제 신뢰하시기보다는 7월에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